오타짱은 네. 좀 어떻게 생각을 좀 하세요? 저는 일단 오타를 내가 많이 난 오타를 이제 기록을 해둬서 연습을 하겠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이제 좋다 이 연습 방법은. 근데 이제 저희는 사람이잖아요. 네. 저희는 글자가 매 순간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한 글자를 마스터한다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많이 친다고 한들 오타가 줄어들진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학생분들이 조금 혼동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게 오타짱의 취지는 좋으나 이걸로 오타가 다 잡힐 거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타짱이라는 취지는 좋기 때문에 뭐 하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것도 추천을 해요. 내가 보통 내가 뒷고치기를 해서 채점을 한번 해보면 내가 이 명사, 어려운 명사를 못 쳤다면 이 명사를 오타짱에 기록하시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좋은데 저는 그 문장을 기록을 하는 걸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더 극단적이었어요. 이제 그 전 문장 그리고 내가 그 후 문장까지 해서 총 3문장이 되겠죠. 저는 그 3문장을 기록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뒷고치기를 계속 반복을 해서 조금 내가 칠 수 있게끔 만들었죠. 물론 그 이전에 보고치기로 완전히 내가 숙지를 시켜놓은 다음에 이러면 개인적으로 이제 오타짱이랑은 또 다르게 연습이 되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좀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뭐 커뮤니티에 보니까 이렇게 문장으로 기록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좀 있더라고요. 저는 접근을 좀 잘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이 오타짱이 이제 매 순간 발생할 거 아니에요, 오타가. 맞아요. 그럼 이거를 계속 기록하다 보면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죠. 이거를 계속 기록해서 이 오타를 잡아서 내 걸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은 이건 이제 학습시키는 기계가 아니니까. 맞아요. 이 접근 방법이 오타짱이 취지는 좋지만 잘못돼 있다. 저는 그래서 오타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내가 언제 오타가 나지? 오타가 나는 시점이 반드시 공통점이 존재하실 거예요. 그 포인트를 잡으셔서 그 연습을 따로 하셔야 돼요. 아니면 오타짱이 계속 쌓이고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그걸 다 약으로 넣으면 그게 더 좋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절대 방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실제로 단타 연습이 전혀 안 되고 그냥 약어 생각만 하다가 그걸 다 날려버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타짱은 반드시 이제 좀 그렇게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타의 원인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추천을 드린 문장을 기록해라고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오타짱은 뭐 한 구절이지만 문장은 심지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따로 계속 기록을 해두는 거는 불필요하다고 봐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기록을 해놓고 연습을 하시는데 이거를 어느 순간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되죠. 이거는 제 생각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을 봐왔고 네. 이제 다 얘기를 들어봤을 때 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계속 쌓이니까. 원장님 저 궁금한데 네. 오타짱 만드셨어요? 저도 만들었어요. 오. 저는 단어랑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네. 근데 이거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이걸 하다 보면 오타가 없어지겠지는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맨날 제가 뭐 여러분이라는 약어를 써도 매번 누르는 게 항상 다른 거예요, 상황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숙련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쌓아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얘를 건들 엄두도 안 나고 잘 안 하게 되죠 이제. 맞아요. 저도 오타짱 한 번 시도했다가 바로 폐기했어요. 잘 안 했어요. 네. 취지는 역시나 좋으나 오타 원인에 대해서 저는 분석을 하는 쪽을 택해서 분석을 하면 실제로 이제 오타짱 만들 필요가 없더라고요. 없죠.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얘기로 가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하는 1분 치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저는 이 1분 치기 이제 이전 영상에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거 몰랐어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 자수가 270자 3급이다. 그러면 내가 1분 안에 270글자를 뭐 이제 5분 나눠야겠죠? 1분 안에 칠 수 있는 게 270글자니까 1분 안에 270글자를 보고치기 칠 수 있느냐? 맞아요. 그 안에 들어오는 빠르게 치는 보고치기 연습이더라고요. 맞아요. 몰랐어요. 이 연습 방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거를 제가 정말 많이 했어요. 어... 진짜. 왜냐면 저는 이제 옛날부터 있던 방식인가요? 이게? 옛날부터 있었죠. 제가 어. 12년도에 키보드를 쳤으니까 그때부터 있었던 방식이란 말이에요. 아 정말요? 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저번 영상에서도 전 죽을 때까지 한다 이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1분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엄청 연습을 전 되게 많이 했죠 이걸.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생각했을 때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고 싶은데 이제 한컴 타자 다들 되게 많이 해봤잖아요. 어릴 때. 그렇죠. 한컴 타자 해서 뭐 긴 글이나 뭐 그런 짧은 글 그런 거를 엄청 빠르게 치려고 이제 했을 때 타수가 당연히 반복해서 치니까 높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높게 나오는데 치면 칠수록 이제 첫 문장이 바로 틀리거나 맞아요. 그럼 ESC로 바로 끄죠.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그 타수만큼은 그 문장만큼은 뭐 900타, 뭐 800타, 1000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다른 처음 치는 긴 글을 쳤을 때 저는 600 이상을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1분 안에 들어오는 거가 내용도 외워지고 이제 이 손이 기억하잖아요. 이걸 기억하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새로운 걸 쳤을 때는 이 내용을 기억해 놓은 이게 이제 올바르게 효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아무런 이제 의미가 없었던 오히려 손이 뜨죠. 맞아요. 네. 폼이 더 이상해지고 통증도 더 심해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 연습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저는 몰랐는데 이 연습 방법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정말 사실 좀 많이 했어요. 그냥 안 좋게만 얘기하기에는 좀 그래서. 근데 저희가 아직 이 연습 방법의 장점을 못 찾지 않았나. 네. 폼은 폼대로 안 좋아지고 이제 듣고치기 습관까지도 안 좋아질 수 있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내용을 외워서 친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듣는 분들이 반복해서 치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듣고 나서 뭐 듣고 치기도 그럼 반복해서 치면 안 좋은 거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반복해서 치는 거에서 이제 내용이 외워질 수는 있으나 이제 그 안에서 공부해야 될 것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냥 점수만을 위해서 반복해서 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점수를 내려놔야죠. 일단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공부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그러면은 또 많이들 하시는 연습에서 만자치기를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 만자치기를. 왜냐하면 결국 내가 실력이 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사실 구체화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지금 특히 현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치중할 수 있는 건 결국 시간과 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여기에 치중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양에 치중한 연습이 결국 이 만자치기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이제 키보드를 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만자치시는 시간이 좀 걸리시죠. 네. 2시간, 3시간, 아니면 짧으면 1시간 반 이렇게도 걸리시고 하는데 이제 이 정도 이제 뭐 2-3시간을 쉬지 않고 치시게 되면 많이 힘들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양이 이제 2-3시간 정도 쉬지 않고 쳤을 때 이제 1만자 정도 나오니까 이 정도 하고 이제 공부 이제 뭐 채점해보고 정확도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와, 근데 저는 이제 이 채점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놀랬거든요. 왜 놀랐냐면 학생들이 이걸 불러와서 만자치기를 하는 게 아니더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설 같은 거를 띄워놓고 그 사설만 보고 메모장은 여기에 있고
이 사설만 보면서 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나왔는지 측정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뭐냐면 내가 차라리 불러와서 치면 오타가 언제 났는지 바로 스스로 피드백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내가 실컷 이거 보고 치고 만져 다 치고 채점해서 아 내가 이거 100%못 나왔네. 난 100% 나왔는 줄 알았는데 99%네. 이게 더 문제예요. 저 구간을 어떻게 쳤는지 기억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성장하면 실무 때 흘려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치다가 나는 너무 맞게 쳤다라고 손 감각이 있는데 보면 오타가 이제 다 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분들이 이제 실무 때 어떻게 접근이 되냐면 이제 자기가 친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면서도 이제 계속 불안하니까 계속 확인하고 그러니까 기억력이 짧아져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러고 나서 이거를 교정해가지고 이제 다시 연습을 들어가게 되면 속도가 엄청 떨어지게 되잖아요. 맞아요. 애초에 정말 그때그때 피드백이 안 되는 내가 언제 어떻게 잘못 눌렀는지 피드백이 안 되게 만져치기를 하시는 건 정말 비추천합니다. 맞아요. 이제 차라리 하실 거면 불러오셔서 그때그때 피드백을 내가 할 수 있게끔 불러오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맞아요. 순간순간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원장님하고 제가 가르쳐본 많은 분들도 그렇고 지금 계신 원생분들도 그렇고 이제 치고 나서 한 3초 뒤에 3초 전에 쳤던 거를 내가 어떻게 쳤는지도 잘 기억을 기억을 못하잖아요. 못해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내가 한 2, 30분 치고 나서 이제 뭐 1시간 치고 나서 채점을 하고 내가 여기 틀렸는데 어떤 느낌으로 틀렸던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용 원장님한테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결국 학생들이 만져치기를 하는 원인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양을 채우기 위해서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원장님한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만져치기 양 충분합니까? 정말 부족해도 턱없이 부족하죠. 양으로 치게 된다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학생 때 얘기를 좀 원장님하고 잠깐 이제 드려보고 싶은데 네. 이제 이 양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학생 때 공부했을 때는 이제 맨날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저는 하루에 10만 자 이상씩 쳤거든요. 진짜 많이 치셨네요. 네, 10만 자 이상씩. 왜냐면 저도 이제 속기는 이제 하면 할수록 느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다 보면 느는 거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양으로 이제 채웠었는데 시간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10만 자를 처음에 칠 때 이제 속도가 좀 느렸을 때는 정말 10시간 이상씩 걸렸던 것 같아요. 10시간이 뭐예요? 이게 10시간 훨씬 지나죠. 심한자를 치는. 네, 전 새벽까지 계속 쳤었으니까 그때 제가 일을 안 했거든. 일 안 하고 이제 했을 때 이제 10만 자 이상씩 치면서 제가 이제 회사에 와서 이제 연수 받고 나서는 연수 받으면서는 전 하루에 16만 자 이상씩 쳤어요. 하루 종일 키보드를 쳤거든요, 정말. 근데 이렇게 쳤을 때 이제 당연히 키보드 숙련도는 올라가요. 그렇죠. 그죠? 양을 진짜 양으로 때려 박으니까 이제 당연히 숙련도는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이 아니라 느는 게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이게. 맞아요. 눈은 느낌이 안 나요. 이제 피로도는 계속 쌓이는데 원장님은 몇 글자 정도씩 치셨어요? 저는 학생 때는 하루에 10,000글자도 안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장님이랑 저랑 정반대예요. 저는 양으로 하는 거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60자였나? 그때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대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원장님 같은 경우 그래 양을 더 늘려보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저는 아니었어요. 아니다. 이건 내 자수가 아니야. 150자로 내려간다. 260에서요? 예, 260에서 150자로 내려갔어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 무조건 질에 치중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원장님이랑 저랑 이 부분이 좀 크게 다르지 않나. 전 연수 때는 이제 하루에 뭐 10만 자 정도 쳤는데 그때까지는 하루에 10,000자도 안 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학생들이
당연히 이제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숙기를 하는지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 숙련도를 위해서라도 만자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현재 학생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통증이 문제예요. 맞아요. 양으로 때려 박아서 난 이 숙련도라도 키우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저희 연수생들 분들 저희가 교육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통증 때문에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친구들한테 나중에 얘기 들었던 것도 이제 통증 그냥 뭐 고쳐주는 거 솔직히 너무 간단하잖아요. 맞아요. 시간 별로 안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쳐주고 나면 나중에 이제 저희한테 해주는 얘기가 자기 이제 10시간 쳐도 안 아프다고. 근데 저희가 이걸 이제 뭐 이 연수생들 뿐들 아니라 이제 학생분들의 후기도 받아서 이제 저 블로그에 올렸잖아요. 이제 학생분들이 실제로 통증을 어떻게 해소를 했는지. 근데 이것마저도 그냥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약간 과대 포장했을 것이다. 저는 그거는 좀 기분 좀 나빴어요. 실제로 가능한데. 이게 다들 이제 통증이 당연시 돼 있고 누구나 다 그렇게 겪는 거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통증이 없어진 분들이 이제 원장님 저한테 배워서 통증이 없어진 분들이 다 놀라잖아요. 맞아요. 여기 오셔가지고 지금 저희 원에 오신 분도 이제 치시고 나서 신기하다고 했죠. 일어서신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신기하네요였잖아요. 맞아요. 그게 통증이 없어서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한 게 아픈 부위가 다 이제 납득이 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프다거나 여기가 아프다거나 이 안이 아프다거나 이쪽이 아프다거나 또 이쪽이 아프다거나 손바닥이 아프다거나 이쪽이 아프다거나 이쪽이 아프다거나 그리고 삼각근 쪽이 아프다고 하거나 이쪽 날개뼈 뒤쪽이 아프다고 하거나 결국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한두 병을 가르쳐 본 게 아니고 통증도 다 잡아왔으니까 사실 저희한테는 별게 아닌데 학생들은 이거를 혼자서는 해결하기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에도 치중을 못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게 저는 조금 마음이 아파요. 맞아요. 이제 양을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양으로 하시려는 분들도 이제 아파서 못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원장님도 경험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숙련도 올라가는 걸로는 실제 실력이 는다고는 솔직히 얘기를 할 수가 크게 없잖아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려서 이제 운 좋게 이제 치는 방법을 아시게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소수지만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자기가 이제 방법을 정말 찾아내서 깨달은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맞아요. 계실 거지만 운 좋게 터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런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이고 그거 뭐 연습 많이 해봤자 늘지도 않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 말이 진짜 공감됐거든요. 만자치기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직 속기를 얼마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할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속기 공부를 한 2, 3년 해봤으면 내가 양치한다고 안 느는 거 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접근하는 거죠.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다고 늘진 않아.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늘 수는 없어. 이상한 딜레마에 빠져요. 맞아요. 제가 그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떨어지는 속도가 미친 듯이 떨어지는데 연습을 하면 더 떨어지니까 연습을 안 해야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착각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방법을 보면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누구나 다 겪어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저도 겪어봤고 정말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도움을 구하고자 이제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좀 쉬었다 하시는 게 어떨까요? 좀 더 좀 기분 전환 좀 하시고 그런 글 봤어요. 네, 아니면 좀 며칠 쉬었다가도 해봐라. 자 그런 때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그렇게 겪어봤으니까 저도 너무 안 되니까 이제 그냥 한번 쉬어보기도 하고 맞아요. 다 해봤죠. 다시 쳤을 때 갑자기 뭔가 잘 쳐지니까 그런 날이 있죠. 안 쳐질 때도 있잖아요. 안 쳐질 때가 근데 많아요. 이제 쳐지니까 이게 진짜 쉬어야 됐던 거구나. 그러니까 이걸 슬럼프에 이제 학생들이 비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원인을 모르니까 내가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손 무거움, 저 이것 좀 얘기하고 싶어요. 자, 손 무거움이 학생들이 슬럼프라고 판단하거나 내가 손이 안 풀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이런 경험이 있는데 어떤 경험이 있냐면 내가
이제 시험 날 당일에는 손이 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 시험 날에 새벽 4시에 일어나자. 4시에 일어나서 이제 8시에 출발해서 시험장 9시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4시간 동안 손 풀자. 그럼 손 무거움이 없어지지 않겠냐? 없어져요. 진짜 공감 너무 돼요. 너무 되죠.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거고 저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저도 원장님처럼 일찍 일어나서 미리 풀었어요. 풀어야 될 것 같아서 풀고 저는 제가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네. 가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풀어놓은 거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이제 내가 이 흐름이 끊기면 어떡하지? 대기하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가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 말고 그 전에 이제 이동하면서 그때 동안 나 이거 손 좀 풀렸었는데 이거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엄청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근본적으로 손 왜 무거운지를 모르니까 이제 거의 각자 다양하게 이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깜깜한 터널 길을 혼자 걷는 그런 느낌? 언제 내가 이 길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느낌을 사실 학생분들이 걷고 계신 걸 저희는 이미 경험을 했죠. 맞아요. 이게 이제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그 손 무거운 게 없어졌을 때 이게 언제 오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와, 그 주기는 정말 알 수 없죠. 근데 제가 이게 사라졌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이게 나지. 이게 내 실력이지. 그렇구나. 공감 안 나. 저는 공감하는데 전 반대예요. 저는 그 손이 가벼워졌을 때 그래 이게 나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네네 그 가벼워졌을 때. 가벼워졌을 때 때 와 그래 손 풀렸다. 네. 했는데 이게 그럼 손이 풀렸으면 좀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2분도 안 돼서 날아간 적도 엄청 많아요. 저는 제일 길었을 때가 2개월. 그리고 유지가 되시는 게. 네, 그리고 4개월 뒤에 한번 찾아와서 가벼워졌고요. 그 이후로 3년 동안 못 찾아왔어요. 이거 학생분들 진짜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 진짜 공감 많이 하실 건데. 네. 이거 다음 얘기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원장님이랑 이제 둘이서 얘기할 때 제가 살짝 들었는데 네. 학생들 진도를 굉장히 좀 빨리 빼신 편이라면서요. 저는 정말 잘 뺐어요. 저는 단계를 한 단계씩 안 거치고 두 단계 뛰어넘었을 이제 두 단계씩 이렇게 뺄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초반에 하고 저는 자수에 좀 머물러 있던 적이 없었어요. 잘. 이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뭐 역시 막 이제 나 뭐 어릴 때 키보드 좀 쳤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그래서 잘하는가 보다. 자신감도 생기고 막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아까 10만자씩 쳤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할 때도 정말 이제 오랜 기간 이렇게 하기도 했고 이제 막 저는 이제 막 보고치기를 해도 그냥 타자 게임을 되게 많이 해요. 그냥 이제 막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거 하면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설렁설렁해서 저는 좀 잘 넘어간 편인데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그냥 저는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절대 잘난 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하면 되니까 저는 되게 좀 만만하게 봤었어요 속기를. 10만자씩 쳤다는 건 뭐냐 하실 수 있겠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더 빨리 늘고 싶고 그러니까 저는 목표가 이제 막 1급 이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진짜 누구보다 잘 치고 싶은 게 목표라서 계속 한 거예요. 계속 치는 거 키보드를. 그렇게 안 치셔도 이제 진도가 쫙쫙 올라갔던 케이스. 네, 그냥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진짜 큰 어려움을 잘 안 겪었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는 이제 1급을 따고 실무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말 속도가 정말 빠르니까 갑자기 한 400자로 얘기하다가 450자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200자로 톡 떨어지고 그럼 그렇게 폭발적으로 말을 하는데 그거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거를 따라가는 분들이
되게 재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속기를 이제 정말 빨리 치고 이런 분들이 재능이 있다. 예를 들면은 제가 공부를 했을 때도 저도 이제 저 사람처럼 돼야지 했던 게 막 6개월 만에 읽었다는 사람 아,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속기의 재능이 6개월 만에 아니 1년 만에 1급을 딴 게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기간을 빨리 줄여가지고 1급을 땄다는 거는 재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수준을 만들었으니까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 당시 그랬으니까 저 사람은 되게 진짜 키보드를 빨리 치고 엄청난 숙련도를 엄청나게 빨리 올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재능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근데 원장님도 아마 똑같이 생각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재능이 아니죠. 그렇죠. 이제 이 사람들은 6개월 만에 딸 수 있었던 이유가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방법을 설명을 못해도 조건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치다 보니까 운 좋게 그쪽으로 이제 칠 수 있게 돼서 된 케이스예요. 이제 키보드를 칠 때 이제 지켜야 될 조건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조건들에서 몇 가지를 충족시키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쭉쭉쭉 느는 거죠. 이제 막힘없이. 맞아요. 예,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속기 재능은 저는 이제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해요. 이, 재능은 따로 있어요. 재능. 이 속기 재능이 이제 빨리 치고 막 이렇게 기간을 줄여가고 그러니까 짧은 기간 안에 이제 빨리 따는 사람들 그리고 막 손이 빠른 사람들 이런 게 재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은 말씀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1급 따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 1급 딴 분이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실제로 접근을 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급을 당연히 잘 딸 것이고 양해만 치료한 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거기서 포기를 해서 못 따는 케이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학생 때 4년 반 만에 1급을 땄잖아요. 제가 이게 너무 슬픈 얘기인데 제가 4년째 시험을 본 날이었어요. 봤는데 2급, 1급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제가 공부를 설렁설렁 했으면 그래도 이제 본인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건데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하고 이제 정말 이젠 됐다. 평균 93은 만들었으니까요. 시험을 치러 갔는데 거의 손도 못 대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걸어갔거든요. 그냥 너무 슬퍼서 걸어가면서 딱 드는 생각이 내가 평생 1급을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학생들 되게 경험 많으실 거예요. 내가 점수를 94까지도 만드는데 나 도대체 왜 3년 동안 못 따지? 4년 동안 못 따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드릴게요. 최저 점수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기복이 있어요, 본인들은. 자, 학생들 어떻게 접근하냐면 내가 좀 쉬운 거는 막 93도 나와요. 91, 90대에서 놀아요. 근데 본인이 85점, 84점 받은 건 얘기 안 해요. 왜 얘기 안 하냐면 사람들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어려운 파일이 나온 거예요. 84점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 파일 어려웠죠? 그럼 사람들 다 어렵다고 해요. 이제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이건 내 점수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저는 가장 본인의 근본 실력은 이 최저 점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최저 점수를 못해도 93까지는 올리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올리는 걸 접근만 잘하신다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93까지는 올려야 긴장을 해도 따죠. 그렇죠. 자격증을.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은 긴장 안 하는 법을 되게 많이 찾잖아요. 맞아요. 청심환도 드시고 다른 약국에서 처방도 받으셔가지고 드시고 하시고 막 그런 안 떠는 방법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시험을 보러 가가지고 1년에 뭐 일주일마다 있는 시험도 아니고 1년에 단 2번 치르는 시험인데 얼마나 다 이제 여기서 따야지 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있으시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긴장을 안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제 근데 제가 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4년 동안 이 1급 못 땄다 했잖아요. 제가 4년 6개월 만에 땄다 했잖아요. 제가 4년 6개월 만에 어떻게 해서 땄냐면 제 기억으로는 한 98 나온 것 같거든요. 97. 이것도 3점인가 2점 틀린 이제 떨어진 것도 잘 안 들려서 그냥 제가 못 친 걸 뿐이 저는 모든 글자를 다 쳤거든요. 저는 긴장이 1도 안 됐어요. 시험 때. 왜냐하면 이제 이때는 이제 제가 가진 방법을 이제 구체화 시켰고 구현시켜서 저한테 접목을 한 상태여서 6개월 만에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하고 이제 시험장 갔는데 하나도 안 떨렸어요. 그래서 저 2급은 떨어졌거든요. 왜 떨어졌냐면 2급을 치다가 키보드가 이제 꺼질 때 아시죠? 네네. 꺼졌어요. 그래서 4줄인가 날렸어요. 그리고 다시 끼워서 쳤거든요. 전 하나도 이제 막 마음에 타격을 안 받았던 게 저는 그거 말고 다 쳤거든요. 그러니까 2급 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1급 따는데 타격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네. 그래서 결국 접근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4년 동안 완전 장수생에서 반년 만에 아예 환골탈퇴를 해버렸으니까 정말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근데 오늘 영상을 이제 좀 보시면서 좀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연습 방법이나 이런 걸 좀 사실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도 약간 느끼시기에는 추상적으로도 느껴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가 계획한 건 방법을 좀 많이 풀려고 했어요. 저희가 많이 풀려고 했는데 이게 저희들만의 이제 그냥 지나친 걱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각종 뭐 커뮤니티나 이제 다른 이제 회사나 이런 데서 운지법을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저는 10년 동안 속기하면서 운지법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운지법이 생겨나고, 그리고 저희 학원으로 이제 뭐 어디 회사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뭐 내용 증명이 막 날라오고 이제 견제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운지법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 방법을 사실 좀 속 시원하게 어느 정도 풀어드리고 싶었는데, 왜냐면 저희는 풀어도 실제로 가르칠 거는 천지 너무 넘쳐서 풀고 싶었는데 좀 지금 상황이 좀 속 시원하게 못 풀어드리는 점은 조금 너무 죄송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연습 방법에 대한 이제 그럼 어떻게 쳐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그래도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원장님과 제 견해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이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하실 수 있는 뭐 그래도 이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죠.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지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속기 재능은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렇죠. 이거는 저는 대범함이라고 생각을 하죠. 맞아요. 좀 실력 있는 실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제 다른 능력은 다 연습을 통해서 방법을 알면 올라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대범함 그냥 긴장 안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이건 타고나야 이건 타고나야 이건 타고나야 돼요. 기억력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기억력도 미친 듯이 올릴 수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기억력이 좋았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것까지는 그러니까 기억력 문제는 기억력이 아닙니다. 네, 기억력이 본인이 치면서 기억력 왜 이렇게 안 좋지?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본인 자책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정말 이제 이거 말고도 지금 오타짱 1분 치기, 만자치기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다른 연습하시는 거 막 많으시잖아요.
점수가 나올 때까지 듣고 듣고 지기를 있습니다. 한다거나 이제 뭐 저희가 다룰 좀 다양한 주제들이 좀 있죠. 그쵸. 네. 뭐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런 궁금하신 부분들 되게 다 공통적이시잖아요. 네. 궁금하신 부분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계속 다뤄봐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좀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다뤄보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역시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힘들다.